지난해 24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지민 씨. 이후 부부는 멀쩡한 집을 떠나서 지민 씨 아버지의 작업실이었던 이 작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사업가 있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서 집에를 보고. 우리 딸이 거기서 숨을 거뒀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지민 씨. 지민 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일은 지민 씨가 사망하기 약 1년 9개월 전인 지난 2021년 11월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며 지민 씨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박 씨와 점심을 먹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왔는데 아이고 피곤하니까 이 방에 가서 조금 넣었다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그 정도로 가까이 그렇게 지냈던 가까웠어요. 네. 그냥 나랑 거실에서 있는데 오더니 한다는 얘기가 야 아이씨 삼촌은 혼자 있으려니까 심심하고 잠도 안 온다. 그러면서 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딸이 내심 신경 쓰이긴 했지만 평소 지민 씨가 잘 따랐던 박 씨였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지민 씨 어머니. 그런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각시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막 악을 쓰다 안 되니까 거실에 탁 들어놓더라고요. 엄마 나 어떡해. 그렇게 하더니 뻗떡 일어나더니 베란다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베란다에서 서서 대소변을 다 보더라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일단 박 씨를 돌려보낸 후 딸을 진정시켰다는 어머니. 그리고 얼마 뒤 지민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몹시도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할지 안 할지 다 했어. 딱 그래요. 응? 누가 뭐를 그 기가 성폭행 성추행 다 했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지민 씨가 6살 때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50대 중반의 박 씨였습니다. 30살이 넘게 차이나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 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약 한 달 전부터 그녀에게 도로주행 연습을 시켜주고 있었다는 박 씨. 누구보다도 믿었던 지인 박 씨가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얘기에 아버지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응? 할 말 없어. 아주 날 잡아갖고 가가지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야? 아유, 그거는 아니에요, 형님. 뭐 제가 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형님. 지민 씨를 데리고 모텔에 간 건 맞지만은 서로 합의하에 간 것이었으며 성관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는 박 씨. 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가족은 경찰에 박 씨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 이후 지속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지민 씨. 지금 몇 살이야? 12살 됐구나. 지민 씨의 주치의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지민 씨는 4~5살 정도 소아의 인지 능력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치의가 진단한 지민 씨의 병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병원에서 약 한 달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민 씨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느렸지만은 다행히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던 지민 씨에게 또다시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지난해 6월경. 멀쩡하던 애가 엄마 오늘 봤어. 장보러 갔다가 하고 이렇게 스친 거야. 우연히 길에서 박 씨를 마주쳤던 지민 씨는 다시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야 했고 결국 약 2개월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겁니다. 지민 씨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지 2년 6개월 만인 올해 6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 씨. 현재 그의 입장은 뭘까? 저는 제가 확신이 들 때만 싸우거든요. 이게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20대 딸이 믿고 따르던 어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인지 능력이 4~5살 수준이 되어버린 것도 모자라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지민 씨 부모님.
지민 씨의 정신적인 문제와 죽음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박 씨. 과연 진실은 뭘까? 박 씨와 지민 씨 가족의 인연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 내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보험 계약이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본다고 보험회사 직원을 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소송을 한 것에 어떻게 그 사람이 인연이 된 거야. 6살 때부터 알게 되어 박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내왔던 지민 씨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일 수 있었던 건지 용서할 수 없다는 부모님.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민 씨의 피해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또 다른 나.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지민 씨. 그 무렵 그녀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던 걸까? 지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상담가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아, 거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은 그나마 이때가 지민 씨의 상태가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고 상담가는 기억했습니다. 하루 뒤 다시 만났을 땐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지민 씨. 당시 경과 기록을 보면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민 씨의 피해 진술을 듣기 위해 몇 차례 병원을 찾았던 경찰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사건이 이대로 묻힐까봐 두려웠던 부모님은 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민 씨의 상태가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아버진 딸의 증언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당했던 거 그거 뭔지도 모르고 갔어.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어디 가자고 그랬어? 호텔 가자고 했다니까. 거기서 그럼 나한테 어떻게 했어? 자꾸 자기 몸을 갖다 붙여주냐고 했어. 사랑한다고 했다고. 엄마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느껴봤어? 어떤 거? 억지로 잘하는 거. 이런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엄마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엄마한테. 그때가 처음 만남이었어. 그거 이제 그 뒷좌석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몰랐어. 나는 삼촌이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 그런데 삼촌이 거기서 했어? 나는 싫다고 계속 몸보림 쳤는데도 근데 왜 못 빠져나왔을까. 내 자신이 너무 소심하고 한심해. 이제는 박 씨를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한 조각씩 모은 딸의 증언을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아버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진술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수사가 중지됐었어. 수사기관에서의 공식적인 피해 진술이 없어 중지됐다는 수사. 지민 씨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던 중 그녀는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더욱더 당당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당시 지민 씨가 4-5살의 나이로 퇴행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리 증상이라는 건 반드시 왜 기억을 상실시켜야 되고 왜 그 나이로 퇴행돼야 되는지 반드시 그 시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그 과거력을 봤을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뜨문뜨문 기억이 있는 시기까지 다 삭제를 한다면 초창기 그 사람을 잘 모를 때 나이로 돌아가려니까 더 어려지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지 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6살 때부터 박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냈던 지민 씨에게 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박 씨를 알기 전인 4-5살의 나이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박 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4-5살의 나이로 돌아간 상황에서도 박 씨에게 꼭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며 힘겹게 과거를 기억해냈던 지민 씨. 이런 노력은 그녀가 떠난 후 서랍 속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밑에다가 숨겨놨더라고. 이 속에다 참고인 진술서 써갖고 여기다 넣어놨더라. 그러니 우리는 모르지. 지난해 8월 지민 씨가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는 노트. 그 속에는 지민 씨가 직접 쓴 한 장 반 분량의 진술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민 씨가 노트에 적어놓은 내용에 따르면 이날 박 씨는 갑자기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며 지민 씨를 불러낸 후 아내의 차를 타고 이 주차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뒷좌석으로 옮겨 타면서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 그 당시 노인 상황이 무섭고 속옷바람으로 된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웠다.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하고 5일 뒤 박 씨는 지민 씨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는 빌미로 집에서 차로 50분 거리인 모텔로 데려갔고 이곳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던 길에 나에게 삼촌이랑 한숨 자고 갈까? 나는 그 말을 듣고는 차를 돌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히고는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 그는 2021년 11월 28일 박 씨는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서류를 정리할 것이 있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지민 씨를 데려왔는데 이곳에서 세 번째 성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사무실 안쪽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게 하고는 소파에 앉아보라고 몸을 끌어당겨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에 따르면 박 씨가 지민 씨에게 저지른 범행은 이 세 건의 성폭행 외에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중순과 24일경 지민 씨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그녀의 차량 안에서 지민 씨를 성추행했다는 박 씨. 말하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넘어지면 안 돼. 알았지? 지민 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그녀를 추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지민 씨는 왜 바로 부모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걸까? 부모님께 겪은 일을 얘기하기에는 아저씨와 부모님의 신뢰와 각 가정의 관계들이 모두 틀어질까봐 걱정하였고 일이 커질까봐 두려웠다. 이 사례는 친족 성폭력의 흐름에서 봐야 돼. 집에 왕래하고 엄마 아빠는 마음에서 늘 의지가지 않은 그런 친척, 삼촌인 거예요. 피해자 입장. 게다가 당시 지민 씨가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던 상황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하는 전문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운전연수 처음에 받았던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서워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엄청난 위계 위력이 작용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기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박 씨에게 저항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지민 씨. 사건이 발생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1년 9개월 동안 지민 씨는 얼만큼의 고통을 견뎌왔던 걸까? 취재를 하던 중 우리는 박 씨에 대해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옛날부터 끼가 있었어요. 여자를 좀 쉽게 생각하고 좀 하는 좀 있어요. 밑으로 나갔을 때 그러다가 진짜 큰일 당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조건 찬다고. 그 사람 손을 안 다쳐서 가슴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직업군인 출신이었다는 박 씨는 90년대 말 제대를 한 후 지금까지 보험 관련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잘했고 신앙인이고 직원들하고 관계도 되게 좋았어요. 가정 생활도 아주 모범 가정처럼 보였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들 놀래서 기절할 뻔했어요. 겉보기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무랄 데가 없어 보였다는 박 씨. 하지만 박 씨와 가깝게 지낸 이들은 그에게 위험한 버릇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좀 여자들을 좋아했죠. 뭐 나이 먹어서 치대 부리는 거 있죠. 그냥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냥
그 양반은 언제다가 그렇게 갔더라고요. 말도 소리 좀 있고 자주 같이 가서 샤워하고 좋습니다. 멀리면 여러분도 알아요. 그분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지민 씨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박 씨. 근데 경찰 신고까지는 안 갔었나 봐요 그때. 그렇죠. 요 몇 년 사이에 그 전에 만약 내가 경찰까지 하면 오히려 굳이 왜 저래 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박 씨가 검찰에서 한 피의자 진술을 통해서도 그가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라면 주장할 만한 강간 통념이죠. 여성의 노는 예스다라는 식의. 이 사건 피의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적인 범죄 행위의 패턴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성맹수 같은 특성을 보인다는 박 씨. 결국 지난 6월 구속된 그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지민 씨 부모님에게 합의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 각 씨가 전화가 왔대야. 조그마한 사례라도 하게 만나게 해줘라. 이게 조그마한 사례 가지고 되는 거요? 가 나타나야지. 와이프가 왜 나타나요? 법정에서 그랬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무릎 꿇고 막 사정을 하는 거요.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네가 왜 그러냐고. 왜 네가 잘못했다 하냐고.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지민 씨 가족을 향한 박 씨 측의 사과는 진심이었던 걸까? 그런데 취재 중 우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의 접견 상황이 담긴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는 증거가 없다니까 걔가. 다들 진술밖에 없어. 정신 멀쩡할 때 강제를 했으니까 와서 강간당이다 해야지. 아니잖아. 그럼 차고 이후에 딴 집으로 가고 내가 봐서 거기 강제를 했다는 내용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한방이 없어. 명확히. 내가 하는 건데 나는 염려 안 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박 씨. 그가 기소되어 재판까지 오게 된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는 단계까지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워낙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술도 없고, 근데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증거 수집을 해주시고 또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뤄주시고 지금 이 사건 이 결과까지 온 거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기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접 진술 없이 유죄가 선고된 첫 번째 판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까? 법률이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잖아요. 돌아가신 피해자분께도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심 어린 저항을 했어? 증명해봐.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어?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성을 완전히 갖고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진술을 못한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 경찰의 어떤 매뉴얼을 보더라도 그냥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민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언제쯤 딸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걸까? 지민 씨 부모님은 오늘도 그 확답을 딸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아빠 왔어. 너무 보고 싶어 이놈아. 아빠가 미안해. 못 지켜줘서.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거 살고 싶다에서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군둥치 마을 초입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지난 2005년경 근무하셨던 분들 및 옆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경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김 씨, 차량 소유자 최 씨의 광주 또는 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수감된 일명 조 선생 또는 조 박사라 불리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22년 8월 31일 경북 상주시 한 찜질방에서 20살 남성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주짓수 기술인 백조코를 당하고 4일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4년 8월 25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도로변에서 강원도 춘천시에 살던 교대 출신의 예비교사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